일과 사랑, 삶을 변화시키는 행운의 과학.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 제니스 캐플런, 바나미 마시침, 위너스북 출판사. 할리우드에 가면 스타덤에 오를 행운을 기다리며 우버차를 운전하거나 태스크래빗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거나 지방에서 제작된 뮤지컬 렌트에서 주연을 맡은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다. 행운이 찾아올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어느 따스한 저녁, LA 선셋대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난 빨강머리의 캐시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캐시는 카운터 뒤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해 보드카에 라임 주스와 진저비어를 섞어 모스코 뮬 칵테일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캐시는 완벽한 칵테일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캐시는 최근에 대학 졸업 후 할리우드 입성을 목표로 서쪽 지역에서 낡은 기아차로 자그마치 2,000마일을 달려 이곳에 왔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줄 행운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저 속으로 해리슨 포드만 되뇌고 있어요. 캐시가 말했다. 그렇다. 행운의 사나이 해리슨 포드 배우의 초기 시절 경험담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로 그가 이룬 업적만큼이나 배우 지망생들 사이에선 전설로 남아있다. 포드는 1960년에 로스앤젤레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연기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기에 목수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한 젊은 신인 감독이 자기 집의 수납장 제작을 포드에게 의뢰했다. 이를 계기로 서로 친해지자 이 감독은 자신이 촬영하는 저예산 단편 영화에서 포드에게 역할을 주었다. 6곳의 영화사에서 거절당했던 이 영화는 예상치 못한 흥행을 거두었다. 코미디 성장물 청춘 낙서가 바로 그 영화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몇 년 후 루카스는 여러 영화사에서 흥행을 믿지 않았던 또 다른 앞선 영화 스타워즈를 만들었고 여기에 자신의 새로운 친구 포드를 캐스팅했다. 그러니까 이 바에서 캐티 씨의 조지 루카스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캐시가 내 잔을 다시 채워줄 때 물었다. 그럼요. 캐시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하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캐시는 행운을 거머쥐겠다고 많은 제작자와 감독이 사는 할리우드 힐스의 외곽으로 이전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캐시가 상대할 다음번 남자 손님은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볼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경영진일지도 몰랐다. 포드는 루카스와의 우연한 만남이 1년의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그 수납장이 아니었다면 포드가 스타워즈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일도 없었으리라. 그랬다면 다른 배우가 카보나이트 덩어리에 꽁꽁 얼리는 한솔로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우연한 사건이 경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고무적이면서도 맥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쩌지? 할리우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운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연유로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은 자신이 쓴 대본을 항상 갖고 다니며 호의적인 사람에게 보여줄 준비를 한다. 환한 미소로
활발하게 수다를 떨며 실내를 바쁘게 오가는 캐시를 보고 있자니 언젠가 영화관 스크린에서 그녀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캐시에겐 한 번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기대 외에 무언가가 더 있었다. 그녀는 헐리우드로 거처를 옮겨 그 바에서 일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 자신의 행운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는 내 친구가 도착할 때까지 좀 더 수다를 떨었다. 캐시는 내가 한때 TV 방송 제작자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캐시는 저녁 늦게 우리 테이블에 계산서를 놓아주면서 이렇게 물었다. 제가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그런 주인공이 될 거예요. 나는 격려하듯 말했다. 나는 후한 팁을 놔두고 그곳을 나왔다. 머릿속에서 좀 더 심오한 질문이 맴돌았다. 캐시를 포함하여 우리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연한 기회가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행운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행동을 취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를 해야 한다.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쓴 시가 생각났다. 행운은 우연이 아닌 노고의 결과요. 운명의 값진 미소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니. 나는 항상 이 시구가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문득 로스앤젤레스의 따스한 밤에 내 차가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궁금증이 피어올랐다. 운명의 값진 미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의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뉴욕으로 돌아와 친구 바나미 마시와 함께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옥스퍼드 대학교 로즈 장학생 출신인 바나미는 진한 차와 스콘을 여전히 좋아했고 나는 그와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이 항상 좋았다. 40대 초반으로 특이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잘하는 바나미는 프리스턴 고등연구소와 하버드 대학의 진화동학 프로그램의 연구원이다. 말하자면 그는 내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할 때 자문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바나미에게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해리슨 포드와 관련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은 유명해진 이 배우가 만일 조지 루카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망치와 못을 사용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바나미는 그 문제를 생각하며 허공을 응시한 채 잠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루카스와의 만남 같은 뜻밖의 일이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잘된 것이 순전히 우연 덕분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고무적으로 들렸다. 나는 행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적절한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했다. 당연히 재능은 그 가운데 하나일 터였다. 노력도 여기에 포함될 테고. 캐시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물었다. 바나미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저라면 행운은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는 모두를 위한 충분한 행운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그걸 못 보는 걸까? 바나미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주의 집중 범위가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게끔 만들어졌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본능을 뒤집어 모든 것을 주의력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회는 우리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스스로 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거든요. 바나미는 배우가 되고 싶었던 해리슨 포드도 그렇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 하는 젊은이도 CEO가 되고자 하는 기업 임원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때로는 우리가 심은 귀의 씨앗이 몇 주 후나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야 행운으로 피어난다. 이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을 발생시킨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다. 이를 계획된 행운이라 불러보자. 바나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고등연구소에서는 행운의 이론적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행운의 과학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었다. 나한텐 행운 연구실이 있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내 실용적인 접근법을 더한다면 우린 훌륭한 팀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다음 해에 사랑, 일, 가족, 재정에 이르는 행운의 모든 측면을 함께 탐구해 보기로 했다. 바나미는 나의 안내자가 되어줄 터였다. 우리는 어떻게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캐시의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매주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낸 결과에 우리 두 사람은 내심 놀랐다. 우리는 캐시를 행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 마법이나 뜻밖의 운도 아니고 말편자를 문지르는 일도 아니며 바로 적절한 행동들을 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제 이러한 발견을 하게 된 흥미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발견한 접근법은 행운을 안겨줄 것이다. 일부 모든 행운의 시작점은 행동이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다. 세네카. 우리가 프리스턴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난 후 바나비는 우리의 기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 자신의 행운은 자신이 만든다는 우리의 이론이 맞는다면 나는 특정한 하루 동안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걸까? 이 실험을 위해 방정식이 가득 써진 칠판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행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만 하면 되었다. 실험을 하기로 한 날은 그리 흥미로운 날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날은 오전에 몇 가지 볼일을 보고 펜실베니아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멋진 시어머니를 뵈러 갈 예정이었다. 이 일정 가운데 행운이 발생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바나비에게 물었다. 더욱이 그날은 5월 13일 금요일이었다. 그러니 하늘에서 황금 같은 기회가 떡하니 떨어질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날이었다. 하지만 바나비는 내게 그 날을 평소와 좀 다른 관점으로 시작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운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알려주었다. 그건 바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일이든 할 준비를 하며 예상치 못한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하면 행운이 제게 비처럼 쏟아질까요? 나는 의구심을 내비치며 물었다. 밖에선 이미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해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더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도전은 도전이었기에 나는 강한 흥미를 느꼈다. 우체국과 드러그스토어 방문과 함께 나의 하루는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뒤이어 나는 펜실베니아 역으로 향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오전 10시 15분행 기차를 타기엔 너무 일찍 도착했다. 펜실베니아 역은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러웠기에 그곳에 오래 머물면 행운이 전혀 깃들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이든 할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조언에 따라 열차 시간표를 훑어보았다가 더 일찍 출발하는 9시 46분행 기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기차를 타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하지만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내가 게이트로 달려갔을 때 이상하게도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고 내려오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근처에 있는 보안 요원에게 급히 달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저 반대편으로 가서 계단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낭패감을 느꼈다. 기차는 약 1분 후에 출발하는데 반대편 구역은 너무나 멀어 보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코치가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야 라며 힘을 북돋아 주었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달려가 계단 아래로 힘차게 내려가서 문이 닫히기 직전에 기차에 올라탔다. 정말 운이 좋은데? 나는 승리감에 휩싸였다. 작은 승리였지만 어쨌든 내가 해낸 일이었다. 이게 행운의 비결이란 말인가? 생각보다 내가 상황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주일 전에도 나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지만 지금처럼 애써 달리지 않았다. 그때 기차문은 내 면전에서 말 그대로 쾅 닫혔다. 그때는 운 없는 날로 느껴졌는데 지금 상황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기차 탑승에 성공하자 자신감이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목적지에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으며 비도 이미 그친 상태였기에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까지 택시를 타지 않고 여유롭게 걸어갔다. 우리는 음식점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서 종업원과 기분 좋게 한담을 나누었다. 나는 종업원에게 메뉴에 없던 샐러드를 갖다 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하루 동안 운 좋은 일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초 하나가 꽂힌 초콜릿 컵케이크를 후식으로 갖다 주었다. 이건 저희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행운의 날은 마땅히 축하드려야죠. 그녀가 말했다. 더 일찍 출발하는 기차에 올라타고 초콜릿 컵케이크를 무료로 받은 것이 무슨 엄청난 사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13일의 금요일에 이러한 일들은 분명 행운을 믿게 해주었다. 나는 다음날 바나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 놀라우면서도 어리둥절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행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법의 힘이나 신비한 힘이 아니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 상당히 놀라웠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은 행운이 발생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는가 말이다. 독설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소설가 크리스티나 스테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행운도 믿고
자식도 옥스퍼드 대학에 보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우연은 일정한 역할을 해도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행운이 일어나기 위한 기반은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기차를 잡기 위해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에 따라 만들어진다. 만일 행운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며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 걷거나 차에 탄 채 쌩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바나비와 나는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폭넓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사가 되어야 했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준비했다.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정확히 조사 참여자 가운데 82%의 사람들이 삶에서 자신의 운에 자신이 어느 정도 혹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믿는다고 응답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운을 바꾸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스스로 행운을 만들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우연한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삶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태도와 잘 맞아 떨어진다. 우리는 그저 올바른 접근법을 알면 된다. 이러한 올바른 접근법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의 큰 과제였다. 모든 세부적인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명한 말이지만 그는 여기서 준비가 어떤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위한 단계적 과정을 알아내기로 했다. 친구 리즈는 내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고 말하자 복권을 샀느냐고 곧바로 물었다. 하지만 남은 인생에서 복권은 행운을 얻기 위한 좋은 방식이 아니다. 복권은 로마 제국 시절부터 존재해왔고 수많은 구매자를 그리고 몽상가를 현혹시키지만 사실 사람들의 돈과 희망을 모으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복권을 사면 나머지는 온전히 우연의 몫이다. 우리에게 승산은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인생에서 자신이 진정 운이 좋다고 느끼게 하는 좋은 직업, 행복한 가정, 성공했다는 기분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보면 인생은 복권과 전혀 거리가 멀다. 우연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말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연은 행운이라는 그림에서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행운을 오로지 우연한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행운을 거머쥐려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쳐놓고 순전히 자신의 통제 영역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바나비는 내가 다음번에 행운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수학 도서관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는 거기서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도서관 서구는 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가 좋아하는 테이블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퇴창 옆에 있었다. 더욱이 아인슈타인이 썼던 연구실이 아래층 우리 자리 바로 밑에 있었다. 과거의 천재에 대해 이야기하다 영감을 얻은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행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요소들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지성, 결단력, 열정, 독창적 사고 같은 특정한 특징들은 모두에게 발견되었다. 때로는 절호의 타이밍 같은 우연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우연 그 자체로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바나비는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도 행운과 관련한 질문지를 수백 명의 로즈 장학생에게 보냈다. 우리는 그들의 대답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해외여행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한 일이나 재단에서 보조금을 받게 된 일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옆에 앉았던 투자자가 회사 창업에 도움을 준 일 등이 그러했다. 뜻밖의 행운. 한 사람은 이렇게 썼다. 하지만 뜻밖의 행운도 조금만 추적해보면 흔히 확실한 근거가 존재한다. 가령 투자자를 만났던 이는 애초에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었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한 동료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운이 좋은 걸까? 이는 우연한 일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운을 만들 때 하는 역할을 살펴보다 간단한 공식이 떠올랐다. 진정한 행운은 우연, 재능, 노력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돼요. 내가 말했다. 바나비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훌륭해요. 우연과 재능과 노력. 그는 미소를 살짝 짓더니 덧붙여 말했다. 약간 시적이지만 훌륭해요. 우리는 시적인 공식에 과학적 요소를 가미하기 전에 각각의 요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우연은 제쳐놓고 나머지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력은 누구나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놀랍게도 재능 역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행운을 손에 쥐기 위해 비욘세처럼 노래해야 하거나 메릴 스트립처럼 연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능에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회에 대한 열린 마음, 모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심지어 긍정적인 태도가 그렇다. 우리는 올바른 접근법을 쓴다면 우연, 재능, 노력이 행운의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좀 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운 좋았던 13일의 금요일에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느꼈다. 일찍 출발하는 기차에 타겠다는 면밀한 준비와 시도하려는 의지가 행운에서 노력이라는 요소에 해당된다.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감사를 표하고 친절함을 보여준 긍정적인 태도는 컵케이크를 얻는 행운에 일조한 기술이다. 행운의 세 가지 요소가 손잡이를 당기면 세 가지 그림이 쭉 나열되는 전형적인 슬롯머신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체리 그림 3개가 나란히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에 중독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변동 비율 강화라 부른다. 사람들은 언제 보상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아당길 때마다 보상이 주어지길 기대하며 계속 시도하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사랑 등 어떤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원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러한 체리들이 나란히 나오게 하기 위해 오로지 좋은 운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재능과 노력이라는 체리는 우리의 통제권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투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운의 인생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가는 셈이다. 그러니 행운을 만드는 방법을 알 때 인생을 체리가 담긴 바구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출발점이 어떠하든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운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자신의 운을 바꿀 수 있다.